안녕하세요. 꽃내음 플레음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댓글을 확인했어요. 소리가 원래 없는 영상인가요? 네, 맞아요. 제 영상의 대부분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물론 소리가 있었어요. 주변에 대화 소리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개인정보에 주의를 해야 한다. 각종 SNS나 이런 부분에서도 개인정보를 준수해라.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단서에서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범죄에 노출이 되셨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 그 뒤로는 소리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제가 뭐 설명을 하는 것도 왜 없냐면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제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거는 영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자 취미 활동이에요. 저는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아주 조금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아주 하찮게 보는 식물들, 그런 것도 저는 유심히 잘 봐요. 이상하죠? 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관심이 가요. 좀 특이하죠? 물론 화려하고 예쁘고 멋지고 이런 것들 좋아해요. 보면은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우와 멋지다, 우와 이렇게 감탄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이 그날밖에 안 가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흔하고 평범하고 보잘것도 없고 남들이 관심 가지지도 않고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흙이 쳐다보고 그냥 마는 거, 이상하게 그런 거에는 정이 가요. 이상하게 오래도록 잔정이 가더라고요. 특이하죠? 좀 괴짜인가요? 아무튼 제가 조금 그래요. 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구독자가 막 생겨요.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 나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나랑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인가? 궁금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 영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기록이었는데, 나, 이렇게 구독자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라도 집어 넣어야 할까? 그런데 음악을 집어 넣자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저작권에 걸리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하기가 좀 뻘쭘하고 부끄러워요. 지금도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끝은 어떻게 맺어야 할까 지금 이것도 고민되고 걱정돼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끝맺을 수 있도록 그럼 혹시라도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처음은 모두에게 어렵고 좀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니까 잘 되겠죠 뭐.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뭐 다른 댓글이 하나 또 달렸었는데요.
그 댓글은 사랑초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 댓글에는 뭐였냐면요. 제가 처음에 그 당시에 처음 키웠던 사랑초가 이것입니다. 이 사랑초와 이 사랑초예요. 사랑초는 괭이밥이라고 해요. 괭이밥은 고양이 밥. 고양이가 먹는 풀. 고양이가 먹는 밥. 그런데 고양이가 괭이라고도 해요. 괭이. 그래서 괭이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초는 모두 괭이밥과의 식물이에요. 괭이밥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식물의 분류상으로 10속 10가지의 속에 천여 종이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한국에는 한 가지 속, 한 속에 3가지의 종이 있대요. 가장 흔한 것이 괭이밥입니다. 괭이밥은 말 그대로 이건데요. 이거 지금 제가 뽑아놓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아침에 뽑아놓고는 아이들 밥 주고 놀아주고 뭐 좀 추워서 좀 누워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시들었어요. 이것은 붉은 괭이밥입니다. 왜 붉은 괭이밥이냐면은 잎이 빨개요. 자주 색깔이에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면 여기 줄기도 약간 붉어지거든요. 지금 요거는 초록빛이죠? 붉게 변해요, 나중에. 꽃은 분홍색이란다. 노란색이에요. 꽃이 노란색이었다가 열매가 열려요. 삭과라고 해서 열매가 성숙을 하면 터집니다. 팡! 그리고 주변으로 사방으로 씨앗이 흩어져서 번식을 해요. 뿌리는 잔뿌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초록 색깔도 있어요. 초록 색깔의 괭이밥은 그냥 괭이밥이에요. 근데 괭이밥이 초록 색깔이 하나 또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는 선괭이밥이라고 해서 이거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이 괭이밥은 줄기가 옆으로 뻗어서 자생합니다. 그런데 선괭이밥은 꽃대가 꼿꼿하게 서서 자라요. 키가 큽니다. 그래서 섰다고 해서 일어섰다고 해서 선괭이밥이라고 해요. 꽃은 노란색이고 삭과예요. 여기 열매 보이시죠? 이게 성숙하면 팡 하고 터져요.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번식을 할 겁니다. 이 사랑초라는 것은 괭이밥과의 식물로 이름이 왜 사랑초냐고 하냐면요. 영문명이 love plant이에요. love plant.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랑초라고 해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잎사귀를 보면 하트예요. 사랑해. 하트. 예쁘죠. 이 잎사귀가 지금은 약간 접혔죠. 이게 펼쳐져요. 아침이 되면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펼쳐지고 초저녁이 되면 접혀요. 나비가 날개짓을 하다가 고이 날개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날개를 접듯이 이렇게 접혀지는데 접혀지는 거 보면은 요래요. 예쁘죠? 귀여워요. 참.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삼척포로 빠졌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키웠던 덩이괭이밥 죄송해요. 자주괭이밥입니다. 자주괭이밥과 적사랑초. 이게 영문명으로는 레드립 옥살리스예요. 이게 붉은 잎. 그때 당시에 이 2가지를 제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 2가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뿌리 부분을 차이를 알려준다고 이게 뽑아서 올린 거였는데 이게 보면은 뿌리가 보세요.
그냥 뿌리죠. 잔뿌리. 근데 이거는 적사랑초는 보세요. 길다랗고 소세지 같아요. 칼집을 낸 것처럼. 초점이 안 맞나? 칼집을 내놓은 것처럼 소세지예요. 특이하죠? 이렇게 길다래요. 이 두 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이 흙을 파보세요. 덩이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초는 종류가 알다시피 종류가 많잖아요. 모두 다 덩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뿌리가 동그랗죠? 동글동글. 아주 귀여워요. 이것은 덩이 괭이밥이에요. 괭이밥과 중에 덩이 괭이밥이라고 해서 뿌리가 덩이로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보세요.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흙 속에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구분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쉽게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면 꽃이 피었을 때 보시면 됩니다. 꽃이 피면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분홍색으로 피어요. 꽃이. 그렇지만 덩이괭이밥은 흰색 꽃도 피어요. 제가 분홍색깔 꽃이 피는 덩이괭이밥과 흰색 꽃이 피는 덩이괭이밥을 두 가지 다 키우고 있어요. 이 지금 세 뭉치가 있죠. 이 세 뭉치 중에 하나는 흰색 꽃이 피는 덩이괭이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주괭이밥. 자주괭이밥은 뿌리가 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뿌리예요. 이것도 뿌리로 번식을 합니다. 여기서 갈래길 계속 나와요. 덩이괭이밥도 뿌리로 번식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얘네들은 눈사람이 돼요. 뿌리가 여기는 지금 한 개죠. 요 밑에 하나 또 달아요. 요 뿌리가 한 개죠, 지금 동그란 거. 그런데 요 밑에 하나 또 달아요. 그럼 또 밑에 또 달려요. 옆에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괭이밥과의 식물은 모두 사랑초라고 불려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괭이밥이 알고 보면 사랑초인 거죠. 우리가 관상용으로 키우는 그런 사랑초는 외국에서 들어왔겠지만, 이것을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 뿌리를 보세요. 뿌리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시중에 사랑초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흔한 것들인데, 일단 이걸 보세요. 뿌리가 동글동글 아주 귀엽죠? 이것은 덩이괭이밥. 청사랑초 중에 덩이괭이밥입니다. 덩이괭이밥에는 꽃 색깔이 흰색과 분홍색이 있어요. 흰색으로 피는 것도 굉장히 예뻐요. 분홍색으로 피는 것도 예뻐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뭉치 중에 하나는 흰색이에요. 두 뭉치는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초 중에 이걸 보세요. 동글동글한 게 없어요. 뿌리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자주괭이밥. 자주괭이밥이라고 해서 이거는 꽃이 분홍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두 흙 속에 다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 분홍색이 난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같이 심어져 있을 때 꽃이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꽃 중심을 보세요. 꽃잎의 가운데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꽃밥이 있죠. 꽃밥, 암술, 수술, 꽃밥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주괭이밥은 꽃 중심이 꽃밥이 흰색이에요. 자주괭이밥, 꽃밥이 흰색. 덩이괭이밥은 꽃 중에 분홍색깔 꽃 피는 꽃이요.
그 붉은 색깔 꽃피는 중심을 보시면 꽃밥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꽃밥은 덩이괭이밥. 흰색도 꽃이 나와요. 흰색 꽃도 있어요. 흰색 꽃도 참 촘촘하고 예쁜데 뿌리가 완전히 다르죠. 동글동글 그냥 일반적인 뭐 잡초 뿌리처럼 생긴 이런 뿌리. 그리고 또 하나 칼집을 낸 소세지 같은 이런 뿌리를 가진 사랑초도 있어요. 적사랑초. 잎사귀가 굉장히 커져요. 손가락 여기 2마디 정도 한 꽃잎 아니 죄송해요. 잎사귀 하나가 이렇게 한 장 크기가 이렇게 2마디만 한 마디 2마디만큼 커지기도 해요. 잎사귀가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목초에 희석을 한 희석액을 뿌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 자라고 있는 건데 이걸 제가 목초액을 뿌린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뿌리가 3가지예요. 동글동글한 거, 잔뿌리 많은 거, 그리고 소세지같이 길다랗게 생긴 거. 특이하죠? 네. 잎사귀는 비슷해요. 근데 약간 유사하게 약간씩 조금 뭔가 다르게 특이해요. 달라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올리기로 하고요. 이거 지금 다 시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약 뿌리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괭이밥. 일반적인 괭이밥과 비슷해요. 일반적인 괭이밥은 잎 색깔이 초록 색깔하고 자주 색깔이 있는데 이것은 붉은 괭이밥이라고 해요. 붉은 괭이밥. 잎사귀가 자주빛이에요. 줄기도 햇볕을 받고 잘 자라면 이게 자주 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붉은 괭이밥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록 색깔인 것도 있어요. 초록 색깔. 그런데 모두 꽃색은 노란색이에요. 일반적인 괭이밥 꽃 색깔 노란색, 붉은 괭이밥 꽃 색깔 노란색이에요. 열매는 사과인데 열매가 성숙하면 터져요. 팡 하고 열매가 사방으로 터져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줄기가 옆으로 뻗어서 자라요. 그런데 괭이밥 중에 꽃대가 꼿꼿하게 일직선으로 서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괭이밥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열매가 사과예요. 지금 열매가 성숙되고 있어요. 익으면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터져서 이것도 꽃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사랑초는 병해충을 잘 입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목초에 희석을 해서 뿌렸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하얀 가루 같은 거 보이세요? 하얀 가루 같은 거? 초점이 왔나요? 하얀 가루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온실가루이라는 해충인데 이게 잘생겨요. 그리고 응애도 잘생겨요. 응애는 거미줄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그치? 거미줄 같은 게 생기는데 저는 이거 관리를 목초액으로 하고 있어요. 목초액은 참나무를 태워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모아서 증류를 해서 만든 그 원액인데 그것을 1대 500으로 희석을 하면 돼요. 참나무 그러니까 목초액 1ml에 물 500ml. 저는 목초액 2ml에 물 1리터로 희석을 해서 분무하고 있어요. 분무기로 뿌리고 있어요. 분무를 할 때는 잎 윗부분, 잎 아랫부분, 줄기, 흙 모두 다 뿌리셔야 돼요. 잎의 윗부분만 한다고 해서 윗부분만 없어지지 밑에 잎사귀 밑부분에 숨어있던 애들은 안 죽거든요. 다 죽이려면 모두 다 뿌려야 돼요. 흙 속에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흙까지 모두 다 뿌렸는데도 다시 또 언젠가는 또 올라와요. 그럴 경우는 흙을 모두 버리고
씻어서 다시 분갈이를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분갈이를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목초액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미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그리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한테 모두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초액을 화장실 냄새 제거에도 좋다고 해요. 알게 모르게 목초액이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초액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약병에다가 소량씩 넣어서 조금씩 쓰고 있는데요. 여기 눈금 엄청 많죠. 이 중에서 한 칸이에요. 한 칸. 조그만 한 칸. 단 1ml에 물 500ml예요. 그래서 저는 2ml에 물 1리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분사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분사하고 한 달에 2번씩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년 정도 이거 희석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한 1년 넘게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게 지금 1대 500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차츰차츰 조금씩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면역이 됐는지 안 나서요. 그래서 희석 비율을 조금 늘리려고 생각해요. 지금은 2ml에 1리터 물을 넣고 있는데 3ml나 4ml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려고 해요. 3ml에 1리터 아니면 4ml에 1리터 이렇게 늘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늘리면은 주기가 짧아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는 1대 500을 준수하고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2대 500 이렇게 써야겠죠. 그거는 알아서 이제 쓰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목초액이 사랑초는 잘 견뎠어요. 근데 문제는 새싹이에요. 아주 어린 잎들 있죠. 크기가 작은 애들. 걔네들은 못 버텨요. 죽어요. 특히 적사랑초. 제가 키우던 적사랑초는 잎 한 장이 이게 손가락 두 마디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잎사귀가. 줄기까지. 지금 살아남은 애들이 요만큼이에요. 다시 키워야 돼요. 얘가 조금 약한가 봐요. 청사랑초에 비해서. 모두 다 뭐 개인차는 있을 테니까. 목초액을 사용하실 때는 새싹, 작은 싹들, 새싹에는 뿌리지 마세요. 새싹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잎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쓰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댓글 달린 분한테 말씀드리려던 게 이거였어요. 댓글 다신 분은 아마 이 사랑초를 보시고 덩이가 있다, 흙을 파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제가 흙을 파서 이걸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그때 영상은 자조갱이밥을 보여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자조갱이밥 사랑초에는 이런 뿌리도 있다 알려드리려고요. 덩이갱이밥, 자조갱이밥, 적사랑초 뿌리가 3가지예요. 아셨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조만간 음악을 넣든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든지 고민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재미없는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를 심어야겠어요. 이거 보여준다고 제가 다 뽑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건강 조심하세요.